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미국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내 개시가 되지 않는다면 더 나쁜 일로 봐야겠습니다. 경제에 뭔가 나쁜 일이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지난주 연설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연내 테이퍼링 개시 조건으로 경제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7월 FOMC에서 그런 조건에 합의를 했는데 이후로 또 한 번 강력한 고용지표가 나왔죠. 하지만 이후로 델타 변이 확산도 심화됐다고 파월 의장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결국 연내에 테이퍼링을 개시하기로 결정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관건은 그 테이퍼링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긴축 효과를 내는지 여부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연준이 보유한 채권 규모가 매주마다 얼마나 증가하고 또는 감소했는지 그 플로우를 보여줍니다. 지난 2017년 가을부터 양적 긴축에 돌입했던 연준은 그 부작용으로 단기금리가 솟구쳐 오르자 지난 2019년 가을부터 다시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입 속도 플로우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팬데믹 위기를 맞아서 아주 대대적인 양적 완화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파월 의장은 연준의 자산 매입이 심지어 종료된 뒤에도 플로우가 끊긴 뒤에도 부양적인 금융환경은 계속 지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사들여 놓은 채권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적 완화의 스톡 효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톡이라는 것은 쌓여있는 잔량을 뜻합니다. 파월 의장이 말한 채권 매입의 스톡 효과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입증돼 왔습니다. 지난 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플로우가 아니다. 대신에 시장 참여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연준의 총 자산 규모, 즉 스톡이다. 따라서 연준이 앞으로 계속 많은 채권을 그대로 보유할 거라고 약속만 한다면은 채권 매입을 단번에 끝내버리든 조금씩 줄여나가든 금리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에 테이퍼 발작이 발생했던 것은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마치 조기 금리 인상과 연계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줬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연준이 만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무관하다고 분리해낸다면 발작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실제로 잭슨 홀 연설에서 그런 뉘앙스로 말했죠. 시장이 조기 금리 인상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이랬습니다. 테이퍼의 시점과 속도가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테이퍼링 타이밍과 금리 인상 시점이 전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죠. 실제로 조기 테이퍼링은 조기 금리 인상 잠재성을 염두에 둔 정지 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의 연준 정책 사례를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흰색 선은 연준 자산의 잔고, 채권의 스톡입니다. 보시듯이 지난 2017년 가을부터 스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만기가 된 채권의 원금을 상환받는 양적 긴축이었죠. 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양적 완화와는 정반대 양상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도 연준은 금리를 계속 인상했습니다. 이중의 긴축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은 플로우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당시 연준의 판단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톡 효과마저 부인한 셈이었죠. 영란은행의 최근 설명을 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향후 어떤 조건에서 양적 긴축에 나설 것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로우를 통해서 스톡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산 매입은 금융시장이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하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때에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양적 긴축을 시행할 경우 채권 매입 때에 비해서 영향이 작다.
영란은행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작년 잭슨홀 연설에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금융시장에 별 문제가 없는 조용한 시기에는 양적 완화의 효과가 불분명하다. 아니 그럼 대체 QE는 왜 했냐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결론은 중앙은행 맘대로라는 겁니다. 긴축 효과든 부양 효과든 스톡 효과든 플로우 효과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